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가가 만든 채널 두바퀴입니다. 전기자전거의 모든 것을 소개한 지난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고 나니 전기자전거 고르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선택이 어려운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즉 가성비 좋은 전기자전거 몇 가지를 제가 직접 추천해볼까 합니다. 도심에서 타기 좋은 제품을 위주로 소개할 거고요. AS가 확실하고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한 제품, 무엇보다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조건으로 선별해 5가지를 추천하겠습니다. 물론 광고, 협찬, 지인, 기타 등등 전혀 무관한 추천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하고 가시겠습니다. 띠링띠링! 자, 그럼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이런 바이크의 이근두은이라는 전기자전거 라인업입니다. 브랜드명이 많은 분들에게 낯설긴 할 테지만 꽤 오래된 브랜드고요. 제품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이근두은의 제품 중에서 배터리 용량을 선택하는 파스 전용 모델을 소개합니다. 디자인은 접이식 미니벨로고 평범합니다. 기본 모터는 250W네요. 도심형으로서는 아주 표준이죠. 가격을 볼까요? 일단 26만 9천원입니다.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니 원하는 배터리 용량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완전 조립으로 선택하면 못해도 40만원대가 넘어가 버리는군요. 배터리 용량 때문에 조바심 나지 않으려면 8A 정도는 선택해야겠죠? 그럼 50만원 중반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매우 저렴한 거예요. 이 가성비 뽑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달릴 수 있는 성능의 제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등판 능력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 판매사들은 각자 제품 소개란에 등판 각도 또는 등판 능력을 표기할 겁니다. 차량 등이 오르막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경사 각도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삼각함수를 통해 수평 거리당 높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의 도로라면 높이가 1m고 밑변이 10m임을 의미합니다.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면 경사도가 5.71이라는 각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등판 능력이 20%면 11.3도, 50%라면 26도, 100%면 45도의 경사도를 주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통계적으로 15%의 등판 각도는 36V, 250W의 출력 조건이면 주행하는데 큰 무리가 아닙니다. 남산 정도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주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모터에 의지하는 정도와 노면 상태, 그리고 주행 거리, 탑승 무게 등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짐도 많고 온전히 모터에만 의지하는 데다 배터리는 4A로 선택하셨다면 4km도 안 되는 남산 코스라도 정상에 도착하기 전에 배터리가 바닥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프레임 소재가 스틸 소재라서 비교적 많이 무겁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평소 주행 거리와 코스를 감안하여 배터리 용량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가성비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4위는 에이유테크의 스카닉 M20N입니다. 바퀴가 20인치인 미니벨로인데 소형 로드바이크 프레임이죠. 평지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픽시바이크에 전동 유닛이 탑재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전거 프레임 소재가 스틸이라 조금 무겁습니다만 두께가 얇아서 이 근두음보다는 가볍습니다. 가격은 기본 39만 9천원부터 시작하고요. 최대 출력은 250W로 동일하고 전압을 24V와 36V로 선택할 수 있네요. 24V만 파스 구동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5A와 7.5A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기본 옵션인 5A로 선택을 한다면 40만원이 안 되는 39만 9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5A는 이론상 최대 주행 거리가 25km니까 실제로 달리면 다양한 경사도와 무게와 날씨 등을 고려한다면
15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안장 뒤에 달려 있어서 무게중심이 조금 더 후면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겠는데요. 등에 무거운 가방을 메거나 뒷바퀴 위에 짐바지를 설치하고 짐을 올린다거나 해서 뒤쪽 무게를 더 늘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뒤쪽 무게가 추가가 된다면 오르막을 오를 때 자세를 앞으로 숙여주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LED만 있을 뿐인데요. 그야말로 심플 그 자체네요. 이 제품은 프레임은 로드 프레임이니까 속도감도 즐기면서 운동 삼아 주행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티티카카 에어 라인업입니다. 접이식 미니벨로 브랜드로 잘 알려진 국내의 중소 브랜드인데 꽤 유명하죠.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에어 E8이고 소비자 가격 74만 8천원입니다. 모터는 250W고 배터리는 7A짜리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도심용으로 표준이네요. 자출용으로 이용하는데 배터리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스펙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삼성 SDI 셀이라는 건데요. 시마노 스텝스와 보시처럼 많은 전기 자전거 제조사에서 선호하는 배터리 중 하나인데요. 배터리 수명이 높고 충전의 안전성이 입증된 배터리라고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LED 디스플레이가 핸들바 위에 탑재되어 있어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출력 모드를 전환하거나 현재 속도, 주행거리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마노 8단 기어 스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게 아니라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경사도 높은 곳에서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기어비를 저단으로 조절해야 하고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체력을 엔진으로 삼아 주행해야 하는데 전기자전거 특성상 무겁기 때문에 더더욱 가벼운 저속 기어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탑재되었는데요. 전기자전거는 라이더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경험할 수 있고 같은 페달링이라도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동 성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눌렀을 때 많이 밀리지 않고 얼마나 빠르고 민첩하게 바퀴가 멈추느냐인데요. 이런 성능을 보여주는 게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흙먼지가 가득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높은 제동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산악자전거에 필수로 장착되는 브레이크죠. 2위는 모토벨로 TX8 엣지입니다. 현재 할인 행사를 통해 79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가성비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할인 행사가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만약 이 가격 이대로라면 1위로 등극시키고 싶은 제품입니다. 우선 모터가 350W의 배터리는 8.8A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파워도 높고 배터리 사용도 꽤 높습니다. 파워 출력 모드는 총 5단계인데 4단으로 설정해도 북악 스카이웨이 경사도 주행이 가능하고 최대 주행 거리도 길어서 짧은 여행용으로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추가 요금을 내면 14A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현재 주행 속도와 주행 기록, 배터리 잔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출력 모드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큰 편이기 때문에 USB 충전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빠른 제동력을 도와줄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비가 오거나 진흙이 묻는 등 궂은 날씨에도 높은 제동력을 보여주는 착한 부품이죠. 앞쪽에 서스펜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방지턱과 같은 장애물을 지나면 신체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앞쪽에 있는 서스펜션은 손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뒤쪽에 있는 서스펜션은 엉덩이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요. 이 제품은 앞쪽에 서스펜션이 있어서 손과 손목, 팔 등으로 전파되는 충격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 속도를 빨리 내려고 페달을 빨리 돌리면 꿀렁꿀렁하는 꿀렁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입니다. 프레임을 접는 것 외에도 핸들바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어서 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기본 옵션으로는 전조등 라이트가 추가되네요. 낮에 아무 준비 없이 나왔다가 밤까지 라이딩하게 되더라도 걱정은 없겠네요. 자, 대망의 1위는 삼천리 자전거의 팬텀 시리즈입니다. 빠밤! 국내에서 전기 자전거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가장 먼저 손꼽는 브랜드일 겁니다. 이게 삼천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 전기 자전거를 출시했을 때 반응은 시큰둥했답니다. 팬텀 제로가 나오면서
전기자전거 전문 브랜드로 입지를 굳혀버렸습니다. 지금은 팬텀 제로가 단종됐지만 후속 모델인 팬텀 F를 비롯해서 팬텀 FE, 팬텀 마이크로, 팬텀 Q, 팬텀 이콘 플러스 등 가성비 제품들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올해 팬텀 시리즈가 물망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 중에 최고 가성비로 꼽는 제품은 팬텀 FE로 접이식 미니벨로입니다. 팬텀 FE는 전압 36V에 250W이고 배터리가 7.8A인 전동 유닛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티티카카 에어와 비교해 모터 출력은 동일하고 배터리 용량은 이론상 최대 주행거리가 70km로 좀 더 높지만 소비자 가격은 76만원입니다. 단 프레임이 스틸 소재라서 조금 더 무겁다는 것과 변속 시스템이 한 단 낮은 7단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력 모드 단계가 4가지이므로 높은 경사도에서 최고 출력으로 설정하고 저속으로 주행하면 웬만한 경사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최대 단점으로 꼽자면 제한 출력 속도가 24km/h라는 겁니다. 1km의 차이지만 아마도 속도감을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어력이 부족한 라이더로 인해서 사고 확률을 낮추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면 충분히 속도 제어력이 탑재된 라이더라면 1km쯤이야 체력적 엔진으로 금방 넘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팬텀 FE에는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토벨로와 반대로 뒤쪽에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엉덩이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 아주 좋겠죠. 기본 옵션 액세서리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철제 바구니가 아니라 심플한 패브릭 소재라서 트렌드를 해치지는 않았네요. 게다가 탈착이 가능해서 짐이 없을 땐 굳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죠. 좀 더 높고 민첩한 출력을 원한다면 팬텀 F를 추천합니다. 모터가 36V 360W라서 단 한 번의 페달링이라도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파워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배터리 용량 비슷하고 무게는 더 가벼운데요. 라이트가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점도 선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두 바퀴가 추천하는 전기자전거 5종을 살펴봤는데요. 전기자전거는 지난 영상에서 세세하게 소개했다시피 모터와 배터리, 프레임 소재, 디스플레이, 변속 시스템, 구동 방식 등에 따라 가격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브랜드 밸류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해외 직구냐 아니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반드시 AS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차후에 머리 아픈 일을 덜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잔뜩 싣고 달려오겠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파워 충전 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